충격적인 숫자가 공개됐어요. 2026년 6.3 지방선거 후보 재산 신고 결과 전체 후보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김용남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였어요. 무려 127억 원을 신고한 건데요. 오세훈 후보의 73억 원보다 50억 원 이상 많아요. 그런데도 많은 언론은 오세훈이 1위라고 보도했죠. 이건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재산 순위를 넘어서 왜 정치인의 재산이 중요한지, 부자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투표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다음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분명해질 거예요. 먼저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 재산 순위를 살펴볼게요.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로 72억 8,960만 원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건 전체가 아니라 광역단체장 후보 중 1위라는 점, 중요하죠. 그 뒤로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 59.9억 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55.3억 원,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51.3억 원, 까지 상위권 대부분이 국민의힘 후보였어요. 재산 상위 10명 중 무려 8명이 보수 성향 정당 소속이었어요. 반면 민주당은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 33.9억 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30.7억 원, 2명만 10위권에 들었고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약 18억 7,900만 원인데요.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재산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죠. 쉽게 말해 후보자 대부분이 이미 부자라는 뜻이에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의 재산은 더 놀라웠어요. 전체 1위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127억 7,049만 원이었고 두 번째는 김영빈 후보가 104억 5,816만 원으로 따랐어요. 세 번째는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로 82억 원대를 기록했죠. 주목할 점은 이들이 모두 지역구 기초의원이나 국회의원이지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중앙장관급도 아닌데도 이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후보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로 3,100만 원을 신고했고 전태진 민주당 후보는 5,236만 원이었어요. 국회의원 후보 평균 재산은 약 20억 8,300만 원인데 이 수치만 봐도 후보자 대부분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넉넉한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 많은 언론은 오세훈 후보가 재산 1위라고 보도했을까요? 그건 광역단체장 후보 중 1위라는 제한 조건을 빼먹었기 때문이에요. 김용남 후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라서 광역단체장 랭킹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역 기준으로만 보면 오세훈 후보가 1위가 맞지만 전체 후보를 통틀어 보면 김용남 후보가 1위라는 거죠. 이처럼 언론 보도는 기준을 살짝 바꾸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체 후보 중 누가 가장 부유한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후보가 부자라는 게 당선에 유리할까? 데이터를 보면 그렇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과거 2022년 지방선거 기준 재산 50억 원 이상 후보의 당선율은 약 42%였고 10억 원 이하 후보도 38%가 당선했어요. 큰 차이는 아니죠. 오히려 지역 기반, 공약의 구체성, 조직력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많은 후보가 서민 생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 100억 원대 자산가가 월세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오히려 서민과 괴리됐다는 이미지가 부각돼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후보 재산 신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가진 돈만 보여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상 순자산 기준으로 신고하는 거라 빚도 빼서 보여줘요. 예를 들어 200억 원짜리 빌딩을 가졌지만 대출로 150억 원을 빚졌다면 순자산은 50억 원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실제 자산은 더 크지만 공개되는 숫자는 작게 보일 수 있죠. 또 부동산은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시세의 60-70% 정도라서 실제 시장 가치보다 낮게 산정돼요. 이처럼 공개된 재산은 최저한의 공식 수치일 뿐 실제 부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해요. 전문가도 말합니다. 후보의 재산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그리고 그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예요. 127억 원을 가진 김용남 후보가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한다면 그 공약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도 따져봐야 하죠. 반대로 적은 재산을 가진 후보라도 지역 사업체와 유착이 깊다면 오히려 편향된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결국 재산은 단서일 뿐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권자로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총 7,829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어요. 경쟁이 덜 치열해졌다는 뜻이죠. 주목할 점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광역 기초 단체장 후보 중 절반이 정과 기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기초 비례대표 후보 중에는 1,000억 원대 자산가도 있었다고 하니 재산 공개의 투명성과 함께 윤리적 기준도 함께 논의돼야 할 시점이에요.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보다 그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결국 재산 순위만 보고 투표를 결정하는 건 위험해요. 대신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공약이 구체적인지 여부예요. 서민 지원이라며 막연한 말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예산 출처, 시행 시기, 대상 계층까지 명시돼야 신뢰할 수 있죠. 둘째, 과거 행적이에요. 지방의원이나 전직 공직자였다면 그간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이해 상충 가능성이에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정책을 내놓는 후보가 해당 지역의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게 진짜 현명한 투표이에요. 정리해볼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로 127억 원이었고 오세훈 후보는 광역단체장 중 1위였지만 전체 1위는 아니었어요. 후보 재산은 순자산 기준이라 실제 부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고 당선율과도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공약의 구체성, 과거 실적, 이해, 상충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이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의 공통점을 분석해 드릴게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어요.